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8월 9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도 개인 택시 시세 등락이 좀 있나요? 그렇게 큰 등락은 없고요. 그러니까 관광지인 제주도만 100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전주와 동일하게 1억 1,500만 원, 부산은 1억 원, 대구는 6,800만 원, 인천은 1억 2,300만 원, 광주는 1억 4,500만 원, 대전은 1억 2,800만 원, 울산은 1억 원, 세종은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2억 4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상승한 2억 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서울하고 인천이 변동이 없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지금 8월 17일까지는 그 휴가 기간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휴가 기간이 끝나면서 찬바람 불면 조금 소폭의 상승이 시작될 거예요. 네. 예. 원래 서울하고 인천은 소폭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서울이나 인천은 그런 예가 많은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변동이 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네. 예. 그럼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역시 휴가 관계로 큰 틀에 오름세나 내림세 없이 제주도만 지금 매도 물량이 계속 딸려가지고 조합에 살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는 소폭 더 상승할 것 같아요. 네. 예,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이 있어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신차가 나와가지고 이런 지 이틀 만에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어요. 이분 스스로 사고 낸 게 아니고 뒷좌석에 탔던 여자 승객분이 갑자기 앞차가 끼어들다 보니까 이 기사분이 급정거를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뒤에 탔던 여자 승객분이 목이 좀 다쳤다고 좀 엄살을 떨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말로. 그래서 혹시나 몰라가지고 기사분이 대응을 잘하신 거예요. 기사분이 그래도 명함 주고 연락처를 알려주고 갔는데 바로 다음날 전화가 왔더래요. 와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니까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집에로 저녁에 8시 반경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거 보험 처리하게 되면 보험 할증도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뭘 원하는지 물어보라 그랬어요. 병원에 가실 것 같으면 병원비를 차라리 지급하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경찰서에 가서 사고 접수를 하자고 하니까 승객분이 그러더래요. 돈 얼마만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일정 금액 주고 소액으로 합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거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런 사례도 많으니까 우리 택시 하시는 기사분님들 좀 숙지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이렇게 택시를 타서 하시는 분들이 좀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예. 대표님 택시 운전할 때 급정거하면 그런 문제가 또 생기네요. 그런데 급정거 했을 때 지금은 뒷좌석도 안전벨트를 매게 돼 있잖아요. 네. 본인 과실은 생각지도 않고 다 기사한테 몰아붙이는 거죠. 기사가 급정거해서 잘못됐다는 쪽으로 몰아붙이니까 우리 운전하신 기사분님들 숙지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분은 참 잘 대처하신 것 같네, 그죠? 그래도 웬만하게 소액으로 합의를 하셨어요. 저한테 금액을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일정 금액을 알려드렸거든요. 그 금액에서 어차피 차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보험 처리해 줘야 되니까 현금 유도해가지고 합의해라 그랬더만 돈 욕심 낸 사람이니까 합의를 했나 봐요. 네. 예. 네. 대표님 오늘은 개인 택시 면허 취소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택시 판본의 문제로 인해서 면허 취소된 건이 최근 몇 건이나 되나요? 예, 2020년부터 24년까지 통계된 게 총 16대 정도가 면허권이 취소가 됐거든요. 이 사신 분들 결격 사유가 아니고 팔으신 분들이 범죄 사실을 숨기고 그냥 팔은 거죠. 팔아가지고 추후에 이게 2년 후에도 적발되고 3년 후에도 적발되고 범죄에 연루된 경력이 판결이 떨어졌을 때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내용으로 보면은 2020년도에는 세 대가 취소됐는데 성폭행으로 하나, 음주운전 두 대. 이 사람들이 팔면서 그 사실관계를 숨기고 파는 거죠. 네. 그래서 취소된 사례고요.
2021년도는 총 4대인데 성폭력에 연루된 게 하나, 음주운전에 연루된 게 3건. 2022년도에는 2건인데 음주운전에 연루된 게 2건. 2023년도에는 총 5건인데 음주운전이 1건, 교통사고가 2건, 기타가 2건. 2024년도에는 2건인데 성폭력이 1건, 음주운전이 1건 해서 총 16대가 취소가 된 거예요. 개인 택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팔을 때는 이걸 숨기고 팔면 안 되는데 숨기고 판 사례죠. 네. 그걸 숨기고 팔면 사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은 알면서 이거를 남한테 피해를 전가시키는 꼴이 되니까 본인의 범죄 사실을 숨기고 개인 택시를 팔게 되면은 이 개인 택시 면허권을 산 분은 그때 당시는 몰라도 2년이나 3년 뒤에서 판결이 떨어지면 이 면허권이 취소돼 버리면 이 피해를 고스란히 사는 분이 지금 떠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조치가 내려와서 지금 법제화를 시킨 거죠. 네. 예. 개인 택시 하다가 뭐 음주로 면허 취소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걸 숨기고 판다는 자체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본인의 범죄 사실을 본인이 솔직히 털어놓고 본인 선에서 면허 취소당한 게 맞는 거지, 그걸 속여가지고 제3자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지금 악덕, 어떻게 보면은 못 쓸 짓이죠. 네. 예. 대표님, 만약에 그런 차를 양수했다 그러면 그 양수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양수자 같은 경우는 전에는 그래도 올바른 매매 상사를 만나면은 매매 상사에서 어느 정도 보상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팔았던 사람 전 차주한테 가서 구상권이 들어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파는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법적으로 조치만 받아버리면 되는데 산 사람은 금전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를 전 차주, 그러니까 파는 사람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범죄 사실을 숨기고 팔더라도 끝까지 추적하니까 2배 배상이라는 판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숨기고 팔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는 사람은 날벼락을 맞는 거잖아요. 한두 푼이 아니고 1억 4, 5천만 원 있는 돈 가지고 산 것도 아니고 빚내서 샀는데 말 그대로 날벼락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계약서 쓰실 때 지금은 계약서에다가 법제화를 시켜놨는데, 그래도 관인계약서를 꼭 작성을 하시고, 관인계약서를 쓸 때 그 매매 상사에다가 1차적인 책임을 물으시라고, 매도자의 결격 사유로 면허권이 취소됐을 때 매매 상사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파는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배상을 못 해주더라도 매매 상사에서 일단 보상을 해주고 구상권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네. 대표님, 저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재산을 빼돌리고 나서 또 형사나 민사 소송 당할 걸 각오하고 저렇게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수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거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양수자는 말 그대로 파는 사람이 재산을 다 다른 데다 숨기거나 써버린다면은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형사적인 처벌만 받으면 되지만 이번은 금전적인 손실을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냐고요. 그래서 관인계약서를 쓰실 때 꼭 매매상사에서 1차 책임을 진다는 그 문구를 꼭 넣으시라고. 지금 매매상사에서 그런 문구 넣어주는 매매상사가 거의 없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그 문구를 넣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을 들어가지고 1차적으로 보증보험을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한계점을 분명히 한 거죠. 매매상사에서 책임진다는 거. 그리고 저희 같은 관인업소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조합의 지정업체이기 때문에 개인 택시 조합에도 우리가 5억 원의 참고 증명을 제시하고 우리가 일단 다 배상을 하니까 개인 택시 사실 때 일단 그런 불안감은 없는 거죠. 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표님, 관인계약서하고 관인업소 그 설명 좀 해주세요. 관인계약서라는 것은 인천시 매매조합에서 발급한 계약서고요. 거기에 보면은 1년 번호가 쭉 나와 있고 그 관인계약서에는 그 매매상사 대표자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그 매매상사 대표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꼭 관인계약서를 쓰셔야 되고, 관인업소라는 것은 매매상사도 허가는 업소에서 와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일단 관인업소에 오셔갖고
면허권이 있나 없나도 확인하시고 사업자도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보증보험도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쓰시면은 낭패 볼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관인계약서와 관인업소에서 계약한 거는 그 업체에서 다 책임을 진다는 거죠? 일단은 관인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 업소 관인 대표자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잘못됐을 때는 업소에서 선배상을 하고 후로 구상권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네. 예. 구독자분들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매 상사가 폐업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매 상사에서 폐업 처리라고 매매 상사가 문 닫아버렸다. 그래도 매매 상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법인 매매 상사가 있고 개인 매매 상사가 있는데 법인 매매 상사에서 법인 계약서를 쓰고 진행한 것은 법인이 망해버리면 개인 대표자한테는 청구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개인 매매 상사에서 만약에 관인계약서를 쓰고 잘못되더라도 개인은 끝까지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 틀린 점이죠. 네. 대표님은 개인인가요? 법인인가요? 저희는 개인 매매 상사하고 법인이 아닙니다. 네. 예. 대표님 그리고 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건이 많아요. 그렇게 그 음주운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저렇게 음주운전을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술 먹고 처음부터 음주를 목적으로 운전하는 게 아니고 같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 축구 서클에서 끝나고 가볍게 맥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가는 게 그것도 음주에 연관되면은 본인이 사고 내지 않고 다른 차가 와서 받아도 술 냄새가 나면 신고하게 되면 음주예요. 전에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좀 약해가지고 면허 정지 수치만 나오면은 면허 정지가 끝나면은 다시 일을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갖고 면허 정지 수치만 나와도 이 면허권 자체가 취소되니까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주 한 잔에 소주 한 병에 보통 7잔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면허권 값이 1억 3천 정도 했을 때 봤을 때 소주 한 잔에 얼마가 계산이 되냐고요. 네. 그걸 따지지 말고 절대 음주운전 하면은 핸들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운전 했다 했을 때는 차라리 대리운전을 시키세요. 대리운전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대리해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고 단순 대리를 했을 때는 책임보험으로 보험 처리도 가능하니까 대리운전 시키는 게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핸들을 잡는 동안에는 절대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핸들을 놓고 나서 다른 지갑을 가졌을 때 그때는 조금 자유롭게 술을 해도 운전하는 그 시간만큼 그 기간만큼은 절대로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 생각이 또 다른 생각도 가지신 분이 있어요. 택시가 아니고 다른 자가용을 운전하다 음주로 걸리면은 택시는 괜찮겠지 하는데 택시도 면허권이 취소됩니다.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로 걸리더라도 그 면허증이 취소되어 버리면은 택시도 면허권이 취소되니까 택시에 국한되기 아니고 모든 차량에 국한되기 때문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나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대표님, 개인 택시 하다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낭패 본 사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한테 개인 택시 사가지고 음주로 취소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분은 돈이 없어가지고 신한은행에서 5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택시를 운영하셨는데 5개월 만에 음주로 면허권이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이분은 전날 술을 과하게 드시고 아침에 약국에 가면서 그 차를 끌고 간 거죠. 본인은 생각에서는 다 술이 깼다 생각하고 갔는데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면허권이 취소되었고 결국은 이분은 차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차는 그 몇 번 되나요? 차만 면허권은 취소돼서 시에 반납이 들어가고 본인 차량만 갖고 나왔는데 이분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지금은 근로 현장 공사판에서 이러고 계세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대표님 마지막으로 그 충전소에서 개인 택시를 거래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전소는 매매센터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소개해주고 수수료 받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연루되게 되면은 추후에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물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충전소에서 될수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은 지정된 매매상사에서 계약하는 게 최고 책임을 질 수 있고 안전합니다. 그걸 떠나서 또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개인 택시 조합에서 운영하는 개인 택시 조합 양도양수 상담실을 운영하면은 100% 다 책임을 집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8월 9일입니다. 제주도 시세만 100만 원 정도 올랐고요. 다른 곳은 시세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 양도자가 자기가 행한 범죄 사실을 숨기고 개인 택시를 양수하는 바람에 양수자가 얼떨결에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매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식 계약서를 쓰시고 정상적인 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양수자가 모든 걸 다 소송을 다 자기가 해가지고 해야 될 거고, 또 양도자가 그 재산을 갖다 숨기고 그러면 그 나중에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개인 택시 거래하실 때 꼭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지였습니다.